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하셨던 오늘 1시간 동안에 이게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게 조금은 과도하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네요. 역학들을 워낙에 힘들어해서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손을 닦아. 에너지는 DU는 FDR이라고 우리가 이 수식들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F 곱하기 DR이니까 뭔가 변화를 있는 건데 회전을 하는 수식은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크는 R 크로스 F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크로스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푸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한 축에 대해서 한 축만 고려해서 이 부분에서 질량 이너시아가 회전을 하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너시아는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R제곱 dm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한 축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여기 크로스로 벡터가 나와야 되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원래 벡터. 토크는 벡터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스칼라 형태로 한 축만 따진다면 얘는 t 곱하기 r 곱하기 f, 그래서 그냥 rf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에너지는 FDR이라고 하는 수식인데 이 수식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루는 거고요. 자, 토크는 RF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게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질량 m이 여기 있는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얘 실제 이동거리는 이 부분 거리 L이라고 하게 되면요, 반지름이 여기 일정하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트만큼 움직이면 실제 얘가 움직인 거리 dr로 표현되는 것들은 dr은 여기 일단은 미분은 쓰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거리 이동거리 L은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r은 콘스탄트 값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에서 보시면 dl은 미분을 해서요, r은 콘스탄트니까 그대로겠고 미분해서 d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dl,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d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수식 f는 dr인데 여기에 뭔가 내가 f를 줘서 얘가 계속해서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힘에 f를 주고 거리는 r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토크 t는 rf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중간 유도 과정이 유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지저분하게 표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질량 m이 있고 반지름 r은 콘스탄트인데 내가 여기에 일정한 힘 f를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수직 방향으로 f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때 세타가 되겠고 얘 이동 거리는 l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l은 r 세타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 r이 일정한데 f가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얘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토크 r 크로스 f를 이용해서 r은 콘스탄트이고 한 축만 따지니까 이렇게 스칼라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원래의 수식으로 돌아가서 du는 FDR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동거리는 dl은 r이 일정하니까 d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FDR을 대신해서 실제 얘가 이동한 거리 dl이 되겠고요. 그러면 dl은 F, R, d 세타가 되겠고 F하고 R을 곱한 거 스칼라로 표현되었을 때 얘는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컨셉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DU는 FDR 또는 DX 뭐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토크가 들어가면 반지름 R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도의 변화로 우리는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DU는 토크 D 세타가 되겠습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FDR은 우리가 문제를 반지름은 단 이때 일정하다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수식을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DU는 토크 D 세타라는 수식을 가지고 또 바꿔 볼 수가 있겠죠. 토크는 뭔가? 토크는 I 세타 2-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I 세타 2-은 D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I 세타 2-은 가까속도이기 때문에 dt분의 d 오메가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나오겠죠. 네, 오메가를 한번 미분하면 알파인 거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되고요. 얘는 순서를 바꿔서 I d 오메가는 dt분의 d 세타. 그러면 I 오메가 d 오메가라는 수식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양쪽을 접근하는 겁니다. 접근하면 에너지 변화 U는 이쪽이 되겠고 오메가를 d 오메가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는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봇 쪽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에너지 변화량은 F 곱하기 DR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의 미분값이죠. 그럼 얘는 토크 곱하기 D 세타. 뭐 뭔가 좀 이해되시죠? F는 힘을 줘서 X만큼 이동을 하는데 토크를 주면 각도가 변화되는구나. 그러면 DU는 T D 세타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 U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예, 이거 되게 어나로지가 있습니다. 되게 유사성들이 있는 거고요. U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2분의 1 mv 제곱. 예,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유사성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매스가 하나 m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녀석 매스 m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요게 이 녀석의 속도 v는 뭐겠어요? 오메가 크로스 r이니까 우리가 스칼라로 표현하면 r 오메가가 되겠죠. 그죠? 이걸 여기다 투입해도 됩니다. 2분의 1 m v는 r 곱하기 오메가니까 r 제곱 오메가 제곱. 얘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하고 관련된 것들은 mv 제곱처럼 m 대신에 이너시아가 들어가고 회전하니까 v 대신에 오메가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체가 있는데 이 강체가 회전을 한다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로 수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나름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서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열심히 해놨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크 D 세타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토크는 R 크로스 F로 표현되고 얘네가 스칼라로 크로스를 빼버리고서 한 축에 대해서만 보시면 RF D 세타. F는 MA. 그래서 M은 DT분의 V. DT분의 D 세타에서 V는 오메가 R이니까 이 수식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걸 접근하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회전에 대한 그러니까 강체의 회전에 대한 강체이기 때문에 I가 이너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너시아는 스펠링 이거죠. 이너시아.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걔가 얼마만큼의 각속도로 도는가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로봇 쪽에서 필요한 수식이에요. 왜냐하면 로봇들은 다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이 수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힘 F를 주게 되면 이 녀석이 굴러가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거 나는 힘 F를 줘서 S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DU는 F ds 또는 dr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U는 F 곱하기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녀석이 굴러가잖아요. 이 녀석이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이 녀석을 운동 에너지를 예상들을 하고 계실 텐데 되게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케이스 1, 케이스 2로 아까 얼터너티브 솔루션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두 가지 사례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부분에서의 회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에서는 이 부분의 회전으로 문제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회전이니까 우리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면서요. 그럼 I 제로를 구해야 되겠죠. 2분의 1 I 제로 오메가 제곱. 그러면 I 제로는 원래의 센터 보기 좋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IC 플러스 매스 M이 R만큼 이동해 있죠. 평행축 정리로 제곱 오메가 제곱. 그래서 IC는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MR 제곱하고 합치면 4분의 3 MR 제곱 오메가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진짜 회전축 롤링 LOL 아니고요. 굴러가는 롤링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I 제로를 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겠고요. 이 경우로 이쪽에서의 움직임으로 따진다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은 이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 전체를 운동 에너지니까 뭐 EK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또는 기호로 T라고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센터에서의 움직임이니까 2분의 1 IC 오메가 제곱만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죠. 이걸 풀어보시면 양쪽이 똑같지가 않겠죠. IC는 2분의 1 MR 제곱이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죠? MR 제곱만큼이 없어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실 때는 여기에서의 회전으로 보면요. 얘는 이만한 질량이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운데서 보시면 얘가 회전도 하지만 굴러도 가죠. 여기서의 회전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굴러도 가는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동을 할까요? 여기에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했으니 V는 R 곱하기 오메가라고 하는 수식으로 이 속도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 필요로 하겠고요. V는 얼마? R 곱하기 오메가라서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IC하고 MR 제곱이 등장했고요. 평행축 정리는 여기는 완벽한 회전, 여기는 센터에서 회전하면서 굴러가는 것까지 굴러감을 2분의 1 MV 제곱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전하고 관련된 걸 따지실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는 왜 2분의 1 MV 제곱을 안 따질까요? 요 점에서의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동하는 게 없어요. 요 센터가 물론 이동을 하지만 얘는 강체잖아요. 이 강체 전체가 I0의 오메가 제곱으로 회전하는 문제가 되겠고 똑같은 사례입니다만 우리가 문제의 중심을 센터에다 두고서 본다면 얘는 회전도 하지만 이동도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한 회전만 있고요. 요 센터에서의 회전으로 본다면 얘는 회전 플러스 이동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어쨌든 에너지가 똑같이 수식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전축에서 보면 수식이 간결하게 표현되고 평행축 정리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는 센터에서의 회전으로 문제를 보면 반드시 이동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죠. 여기서만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이잖아요. 우리가 요 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요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보면 질량이 돌고 있네. 근데 내가 이동도 하고 있네. 이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 위에서 본다면 나는 회전을 하고 있는 걸로 얘가 보이는 거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질량은 회전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요 위에서 본다면 얘가 이렇게 회전도 하지만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서 보면 이동 플러스 회전이 들어가는 거고요. 요 위에서 보면 올리 얘는 회전만 하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 시점을 회전 축에서 보냐 또는 다른 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회전 축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회전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회전만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회전도 하고 있지만 이동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되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분야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로봇이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엘보우 파트들, 어깨 파트들 다 보시면은 강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롤링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여기를 관점으로 볼지, 여기를 관점으로 볼지, 요 가운데를 관점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센터에서의 이너시아 2분의 1 mr 제곱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롤링에다 무빙, 롤링 회전과 이동이 같이 들어갔고, 그러면 그냥 이거에다가 2분의 1 i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운동 에너지 EK, 즉 토크는 토크가 아니라 T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r 제곱 플러스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요. 이 양은 뭐하고 같아요? F를 S만큼 준 것과 같더라. 그냥 이걸 풀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오메가는 나머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제곱인데 제곱을 풀어서 오메가를 구하는데 오메가는 이쪽으로 돌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양수만 골라서 마이너스 파트는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오늘 되게 짧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다이나믹스 편에 들어오면은 난 안 할래. 많은 성적들 예전에도 보면은 이 전과 후로 나누게 되겠고요.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후반기에 가서 다이나믹스 편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풀면 A, 여기서부터 뭐 풀면 뭐 B, C 이렇게 나뉘는 딱 경계 지점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쉬운 예제들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앵그리버드입니다. 그래서 앵그리버드의 움직임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로봇들이 이렇게 키네마틱스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게 앵그리버드는 질량이 있고 이 질량이 중력 가속도 G의 영향을 받아서 포물선 운동으로 꺾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내용인데 참 이거 뻔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던 수식인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다. 이거 뭐 맨날 뻔한 얘기라서 자, 초기 속도를 가지고 앵그리버드를 이렇게 해서 잡아당긴 다음에 평 하고 쏘죠. 그러면 초기 속도 V0가 있겠고요. 앵그리버드의 각도를 맞춰서 세타라고 하는 속도로 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스텝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는 X축, 하나 Y축으로 봅니다. 그러면 X축 입장에서 보면은 X축 입장은 얘가 이제 이 녀석은 요 좌표에서부터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 Y축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Y 방향, 그리고 이게 X 방향이 되겠습니다. X 방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중간 과정에 누가 힘을 준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내가 잡아당겼다 통 하고 놓기 때문에 초기의 속도를 가지고 그대로 날아가죠. 즉, 이 등속도 운동을 하죠.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F는 MA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시면은 MA, X 방향만 본다면 FX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중에 아무도 힘을 준 게 없어요. 처음에만 속도가 있을 뿐이죠.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이제 공학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처음에 힘으로 쏴줬잖아요. 왜?
처음에 힘이 동작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힘이 뭘 만들었어요? 가속도를 만들었고 처음에만 퐁 하고 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평 하고 쏘고서 그 다음에 누가 밀어주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초기에 갖고 있던 가속도를 가지고 그 녀석이 초기에 속도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없고 힘을 준 게 없으니 MA는 0이 돼야 되겠죠. MA가 0이 된다면 M dt분의 dv는 0이란 얘기고 m은 지워버리고 나면 dt도 빼버리고요. dv는 0이란 얘기니 즉 v는 콘스탄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미분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v는 콘스탄트인데 그럼 초기 v는 얼마인데 이쪽이 v0이기 때문에 x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y방향은 어떨까요? 네, 이게 지정을 한 것도 되죠. 다 지우고 보면요. y방향은 위쪽으로 쏴줬죠. 그래서 얘가 평 하고 위로 올라가죠. 근데 위로 쐈는데 fy는 ma, y라고 정의해서 보면 fy는 힘이 있죠. 얘가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면 제가 이 수식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다 짧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서 얘는 이렇게 갖다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갖다 떨어지는 건데 여기는 M 그리고 A가 되겠고요. 여기는 외력 마이너스 MG가 동작하고 있죠. 그래서 MA는 F라는 관계에서 보시면 MAY는 마이너스 MG 즉 AY는 마이너스 G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식이 되겠고요. AY는 뭐냐? dt분의 dvy Y축의 속도의 미분한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을 우리는 적분만 하면 되겠죠. 자,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무지하게 어렵게들 배우시고 외우고 했습니다만 미분 적분을 할 줄 알면 그냥 유도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뭐 칠판에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그 공학수학 기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AY는 dt분의 dvy고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dt를 이쪽으로 넘기면 dvy는 마이너스 gdt 이제 양쪽을 적분하면 vy 그리고 vy0 시작과 끝이죠. 네? 시작과 어느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고 얘를 적분하면 이때의 시작은 0이겠고 시간이 흘러가면 타임 t가 되겠죠. 그때의 속도가 바로 vy, 시작할 때의 속도가 vy0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시간 쪽에서 보면 dt니까 0초가 되겠고 시작할 때 여기는 vy니까 여기는 시작할 때 속도가 되겠죠. 양쪽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간단해요. vy 빼기 vy0 vy0는 얼마냐면 v0 sin 세타가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g dt이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gt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럼 vy는 뭐냐? 자, 여기 있는 vy0가 넘어가서 v0 sin 세타가 됐고 vy는 다시 dt분의 dy니까 dt를 이쪽으로 넘겨서 dy는 v0 sin 그대로 내려오고 dt가 있죠. 적분하는데 y는 처음에 y0에서 y까지 시간은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합니다. v0 sin 세타 적분하면 그냥 t만 붙겠고요. gt 적분하면 2분의 1 gt 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y밖에 없으니까 y 빼기 y0 그래서 y는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y0가 만약에 0이라면 수식은 이렇게 간결해지겠습니다. y0 0이니까 이거 지워줘도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는 y0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앵그리버드 예제라서 땅에서부터 쏜다면 y0가 사라지게 돼서 이 수식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걸 얼마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사실 다 외웠죠. 근데 역학 시간이라든가 공학수학 기초 로봇공학에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보시면은 이건 외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에 처해 있는 환경을 명확하게 모델링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미분 적분만 가지고 수십 개의 수식들을 다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력학 계열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식은 MV는 콘스탄트하더라라는 이 정의를 정말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깨졌을 때 MV가 콘스탄트가 더 이상 아니라면 가속도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외력 F가 들어가야 되고 3번 에너지의 정의 DU는 FDR로 수식을 간결화하겠다.
요 세 가지 정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뭐 토크는 R 크로스 F, 그 다음에 V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런 몇 가지 정의들만 추가로 더 아시면 동력학 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수식을 앉은 자리에서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MA부터 시작을 해서 이 두 가지 수식에서 우리가 미분하고 적분만 쓰게 되면 나머지 수식은 외울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마다 다 유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든 빨리 해보려고 제가 기를 쓰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칠판이 너무 뜨끈뜨끈해서 네. 이게 아주 열이 많이 나서 저도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땀이 계속 나는데 하여간 어디까지 할지 잠깐 보십시다. 어우, 할 거 많은데. 애매한 양이 참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컨셉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잠깐 멈추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수식에서 보시면은 AX는 0, 그 다음에 AY는 마이너스 7, 얘네 두 개를 두 번의 미분 적분을 해서 적분을 하죠. 적분을 두 번 해서 오메가가 아니죠. VX 구하고 그 다음에 VY 구하죠. 그 다음에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 VX, VY를 적분하니까 dt분의 x dx, dt분의 dy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x좌표, y좌표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구해냅니다. 이건 우리가 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는 거고요. 이 적분을 손으로 다 풀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널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인명 푸르는 손으로 푼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널리티컬은 손으로 푼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AX는 0이고 AY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기 속도 VY하고 VY0, VX0를 알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수치적으로 푸는 뉴머리컬 적분,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수식들은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풀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여기서 적분을 하는데 우리 수식, 여기 있는 이 두 수식은 적분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수식이 나왔는데 이게 막 되게 복잡한 함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적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손으로 적분을 할 수 없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뉴머리컬 적분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뮬레이션은 이것과 이거를 두 개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이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은 우리가 로봇 쪽에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손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로봇 동력학 때 뒷부분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속도 A는 dt분의 dv죠.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비슷해 보이는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미분을 하는 거죠. 실제 D는 델타가 0으로 가면 우리는 기호 D라고 정의를 수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의 개념을 쓰지 않고 델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식은 델타 T분의 델타 V하고 되게 유사할 겁니다. 단 이때 조건이 있죠. D가 델타가 무한히 작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의 델타 T는 너무 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충분히 작다면 델타 T분의 델타 V는 A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우리 주어져 있잖아요. A가 있는데
델타 t분의 델타 v와 되게 비슷할 것이고, 그러면 델타 t는 뭐예요? 내가 시간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놓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델타 t를 우리는 0.1초라 해봅시다. 0.1초 뒤에 속도와 지금 속도의 차이가 되겠죠. vt 플러스 0.1 여기 vt, 이렇게 수식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수식인데요. 그러면 A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는 것의 차이인데, 처음에 현재 시간의 VT는 VT, VY0, VX0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VT 더하기 0.1은 얼마일까? 델타 T가 여기 곱해지면 VT 플러스 0.1은 VT 플러스 A 델타 T,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0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0니까 0.1 이렇게 되겠습니다. V 0.1은 V0 더하기 A 델타 T 해주면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V 0.2는 다시 V 0.1 플러스 A 델타 T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델타 T는 뭐 0.1, 0.01 이 숫자를 넣으면 처음 V0를 알고 있는 것에다가 A 델타 T만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다시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V0.1에다가 A 델타 T를 합치면 V0.2가 나오더라.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V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V, 여기서는 Vx, Vy를 시간에 대한 적분을 토대로 해서 구했다면, 여기서는 이런 식의 수치 연산을 토대로 해서 Vyt, Vxt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했다고 치면요, 또다시 우리는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마찬가지로 또 수치 적분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Vt를 구했어요, 우리가. 예? 시간이 쭉 처음부터 해서 A 곱하기 델타 T, A 곱하기 델타 T, 그 전 스텝에 있는 거에다 여기 빼기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A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면 VT라는 걸 계속 프로그램을 써서, 이거는 시작할 때는 0이었는데 거기다 이거 더해서 나오고, 그걸 다시 넣어서 A 델타 T 나오고, 또 집어넣어서 A 델타 T 하게 되면 V가 이렇게 변할 거고요. 그러면 이 VT는 뭐 이렇게 쓰거나 또는 시간 T로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원래 정의는 dt분의 d, x 또는 y가 될 텐데, 이걸 또다시 분리해서 보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x하고 되게 유사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다시 표현한다면 xt 플러스 델타 t 빼기 xt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랑 똑같죠? 이게 적분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게 수치 적분이다. 델타 t 여기다 곱하고 얘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t 플러스 델타 t는 지금의 xt에다가 더하기 델타 t v를 해주면은 우리는 x에 대한 것들을 적분하는 것처럼 이 수식으로 비슷하게, 이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델타 t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델타 t가 되게 작은 값, 보통은 0.01, 0.001 이런 숫자들을 대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얘네 두 개의 결과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똑같아집니다. 여기는 손으로 푼 적분, 여기는 손으로 풀기 어려워서 난 적분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러면 수치 적분을 하시면 뭐 더하기 빼기 관계로 곱하기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이 뒷면에 있는 수치 적분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 적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수치 적분으로 30년 전에는 이 수치 적분 갖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엄청 많을 정도로 유명한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F는 MA 수식을 가지고 X, Y, V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앵그리버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는 V가 필요한 게 아니라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어야 앵그리버드가 날아가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AX는 0, AY는 마이너스 G라고 하는 A 값밖에 모릅니다. 그럼 A에서 X를 구하려면 A를 한번
적분을 해서 V를 구해야 되고요. V를 또다시 적분해서 X 또는 Y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다면 A가 0 아니면 마이너스 G일 때는 적분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A가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될 때에는 수치 적분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분은 컴퓨터를 써서 하기도 편하고, 미분은 그냥 하면 미분이 되죠.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만 안다면 미분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적분의 경우에는 적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에 관해서는 여기에 혹시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분만 따로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분, 이걸 제가 안 갖다 놨네요. 적분만 통째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적분해, 저럴 때는 저렇게 적분해라고 하는 정도로. 여기 있네. 지금 보시면은 이 책에도 이 책에도 보시면은 각종 적분에 대한 사례들이 수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은 적분만 따로 모아놓고 이런 저런 꼼수로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정의된 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은 언제나 완벽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적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적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 적분이라 불리는 뉴머리컬 인테그럴 메소드가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뉴머리컬 인테그럴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고, 그 예제들을 다음 주에 이런 몇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